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역량이 중요하다는 이런 사실에는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남도 공주시장을 모시고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주시장입니다. 오시덕 공주시장님 이제 민선 6기 출범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네. 뭐 그동안에 소회가 있다고 하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고향 공주에서 공주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해보자 한 취지에서 민선 6기에 시장으로 출마를 했고 당선돼서 지난 1년간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열심히 시정을 일해왔습니다. 1년 동안 많은 보람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과는 모두 다 시민이 함께한 그런 행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주시의 현재 상황을 여쭤보기 전에 우리 오시덕 시장님은 공주가 고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 네. 어느 곳이 고향이세요? 저는 그 신풍면 예. 동월리가 제 고향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제 그야말로 공주 사람이 예, 이제 공주 시장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본가도 공주고 처가도 공주고 애가도 공주입니다. 삼족이 다 예전으로 따지면 주변 분들이 다 있어서 공주를 떠나서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고향에는 그 친척이 아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살고 계시네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대학 졸업 맞고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대한주택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예, 아주 시장님이 말씀을 상당히 아끼셔서 이제 뒤에서 또 여쭤보기로 하고 공주시의 현재 상황, 이제 공주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줄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형국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 규모, 예. 또 지역 경제 그러다 보면 인구 유출이 심해지면 주민들이 희망이 없어서 이제 고향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그렇습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네. 공주시의 인구 규모하고 네. 또 그것을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면 뭐 몇 가지 한 말씀을 같이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공주시 인구가 12만이 좀 못 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약 한 20만의 도시였는데 그동안 산업화를 겪으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많이 빠져나갔고 근래 들어서는 세종시가 다시 생김으로 인해서 세종시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고 특히 공주는 공주시 행정구역이 약 한 2,300만 평이 세종시로 편입이 됐고 거기에 살고 있던 인원 한 7, 8천 명이 세종시로 감으로 인해서 급격히 인구가 줄어든 그런 시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종시가 생김으로 해서 또 공주시의 덕이 될 수 있는 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공주 시민들께서 이 호기를 잘 살린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덕 시장님이 그 민선 6기 시정
구호를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해놓으신 것 예. 같아요. 예. 이제 희망과 행복, 예. 우리 모두의 염원이고 바람일 수 있는데 이런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상이나 진행 상황이 있다고 하면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공주는 잘 아시다시피 자연 경관이 빼어난 곳입니다. 계룡산이 있고 금강이 있고 역사가 또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천년고찰이 마곡사, 갑사, 신원사, 동학사 유명한 사찰이 또 있고 또 촬영산맥 줄기에 있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빼어납니다. 또한 공산성과 무령왕릉이 있는 송산리 고분군이 있어서 백제 유적의 잘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그야말로 역사와 문화와 그런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은 공주 시민들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큰 조직을 운영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대한주택공사가 지금 LH의 전신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예산 규모라든지 인력이 상당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 지금 LH는 토지주택공사의 약칭인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쳐서 지금의 LH공사가 됐습니다. 저는 통합하기 전에 주택공사 사장을 했습니다. 그 규모는 직원이 한 5천여 명 정도의 예산은 한 10조 정도의 건설 규모를 갖고 있는 공기업의 사장을 했습니다. 지금 공주시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공주시 예산은 금년 예산이. 금년 6천억 정도 됩니다. 6천억. 또 공무원 숫자는 읍면 합쳐서 다 전체적으로 합쳐서 한 1,000여 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규모나 인력으로만 따지면 뭐 한 10배 이상, 20배 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런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셔서 이제 저희가 더 큰 희망과 기대를 한번 걸어보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숫자가 줄고 인구가 유출되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사기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지역사랑 정신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이제 아무래도 뭐 희박해진다든지 아니면 축소돼서 찾아와 보기가 어렵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역 공동체 정신, 지역 사랑 정신을 확장시키고 심화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이 또 있어요? 뭐 모든 정책이 다 목표가 그렇겠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공주시는 원래 역사 문화도시로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항상 고향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높습니다. 인구는 비록 줄고 있지만은 우리끼리 잘 뭉쳐서 새로운 공주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정도 그런 시민들의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잘 사는 공주, 행복한 공주를 만드느냐 이 노력을 부단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하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인터넷에 뭐 유행어가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만 이제 공을 가지고 운동하는 세계적인 스타가 배출이 됐지 않습니까?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박찬호 선수가 있고 또 박세리 선수가 있고 뭐 공 크기만 좀 틀리다 뿐이고 야구냐 골프냐의 차이인데 이제 세계적 선수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두 선수들은 고향에 좀 자주 찾아옵니까? 어떻습니까? 자주 고향에 와서 고향 분들하고 어울리고 고향에 기여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수 생활할 때는 선수 생활이 바빠서 못 내려왔지만 요즘은 자주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고 이번에 공주의 공산성과
무령왕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으로 해서 박찬호 선수를 홍보대사로 서로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주의 관광 그 도시의 그런 이름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기회에 박세리 선수도 같이 한번 좀 같이 시도를 좀 해보시죠. 같이 좀 예, 저도 뭐 주선 좀 해주시죠. 아마 제가 할 일이 있다면 해볼 테고요. 이제 방금 전에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주시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공간적인 위치가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또 위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세종시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은 모두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뭐 한계가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감안하셔서 어떤 공주 시정도 그에 맞춰서 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공주는 많은 분들이 역사, 문화, 교육, 관광 도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인접한 신도시인 세종시는 지금 급작히 이렇게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시 인프라라든지 자연 환경이 공주와 비교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는 대전이나 천안이나 세종시가 갖고 있지 않은 훌륭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잘 살린다고 그러면은 공주에는 그야말로 긍정적으로 매우 유익한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공주 시민이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점차 쇠퇴하는 도시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는 앞으로 시정에 중점을 인근 도시가 찾아오는 인근 도시의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즐기고 역사를 공부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부분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믿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공주시에 아주 축하할 만한 좋은 선물이 주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대전, 세종, 충남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고른다고 하면 백제와 백제 문화를 그렇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익산하고 공주하고 부여에 걸쳐서 지정이 됐는데 공주 같은 경우는 송산리 고분군, 무령왕릉 공산성 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어진 좋은 기회, 물론 이제 준비하고 노력을 해서 이루어졌겠지만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 발전과 연결을 시킬 것인가, 이게 아마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고민 중에 하나고 또 뭐 천여 명 공주시 공직자들 또 11만 공주 시민들의 기대일 수 있겠는데, 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그 의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다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줘 보시죠. 우리나라 삼국 역사 중에서 신라의 경주의 신라 역사 유적, 이북에 있는 고구려의 역사 유적은 이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늦게 백제의 역사 유적이 금년 7월 4일 날 본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총회에서 등재가 확정이 됐습니다. 공주의 2개소, 부여의 4개소, 익산의 2개소, 전부 다 8개소의 백제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으로 해서 그야말로 백제의 찬란했던 역사 유적이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역사 유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에서는 백제 그 역사 유적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과제입니다. 잘 보존해서 후세로 넘기면서 그 역사 유적을
잘 활용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서 지역에 사시는 우리 공주 시민들께서 경제적으로 행복한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좋은 일은 금년도 4월에 KTX 공주역이 개통됨으로 해서 백제 역사유적 등재와 더불어서 공주역을 중심으로 한 백제유적 그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7월 달에 등재되고 이후에 관광객이 배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다른 통계에도 보면은 한 300 정도의 관광객의 증가가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만들어서 관광으로 인한 공주의 경제적인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도시 재생, 또 과거에 번성했던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네. 있습니다만, 그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 이런 것이 또 주요한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화는 뭐 잘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의 원천이기도 하고, 네. 또 그것을 컨텐츠화 한다든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뭐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관광객이 뭐 3배 이상 네. 온다든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 예를 들면 백제 정신, 백제 문화, 또 뭐 백제의 그 일상생활 속에 있던 복식이나 음식, 음악 같은 것을 요즘 K-팝 한류가 세계로 네. 뻗어나가고 있는데, 그 좀 잘 버무린다고 하면 그 공주시의 어떤 비약적인 도약 뭐 이런 것이 기대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 백제 문화를 현대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서 세계인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을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금 현재 공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백제 기악, 백제의 그러한 그 유적에서 나온 문양, 이런 것들을 잘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은 그 의류라든지 또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많은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정말 기쁘고 희망 있는 소식이면은 틀림없습니다만, 이게 익산, 공주, 부여, 뭐 기초지자체도 분산이 돼 있고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하고 광역지자체 분산이 돼서 그동안 왕왕 이 지자체 간의 어떤 갈등이나 그 이견이 존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갈등과 이견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잘 조정이 돼서 뜻을 하나로 모아야 그렇습니다. 뭔가 성과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백제 역사유적 그 통합 추진단이 좀 설치가 돼 있고, 또 문화재청에서 백제왕도 핵심 복원 정비 추진단이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2개 도와 3개 시군이 합동으로 잘 이렇게 조화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협력은 협력이고 또 각 지자체별로, 특히 공주 같은 경우는 공주시 자체의 콘텐츠 활용 방안이라든지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자체적인 대책도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3개 시군이 협력할 거는 협력을 하지만은 3개 시군이 또 경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그 문화 유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역사 환경도 다르고
자연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공주는 공주 나름의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고 공주 특성에 맞는 공주 장점을 살려서 관광객이 많이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시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따지면 그 백제사의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공주는 웅진 시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성했던 시대, 번성했던 시대의 수도가 웅진이다 보니까 그 공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나 또 의미 같은 것을 잘 또 풀어오면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그 하나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제 한성백제가 이제 멸망하다시피 그런 상황에서 웅진으로 천도를 한 것이 서기 475년입니다. 약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인데 그동안 공주에서 백제 중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찬란했던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71년도에 발굴된 무려왕릉을 보면은 그야말로 찬란한 문화이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류를 했던 그러한 강성한 왕국이었다고 이렇게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역사적 배경과 그러한 것을 다시 되살릴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백제문화재가 분산 개최하죠, 지금은. 그렇죠. 예, 예. 공주에서도 열릴 것 같고. 작년에는 부여에서 60주년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그야말로 한갑인 61회 백제문화재가 공주에서 개막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백제문화재 때 약 한 40여만 명의 관광객이 공주에 오셨는데 이번에는 150만 이상의 관광객이 오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월 26일 날 7시에 개막식을 공주 주무대에서 이렇게 하고 10월 4일 날 폐막식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9일 동안에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 공주에서 개최가 되므로 많은 관광객께서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백제문화재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것이 이제 부여하고 분산 개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공주를 가면 한쪽을 놓치게 되고 뭐 이런 그 아쉬움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뭐 대안 마련도 생각하고 계신지. 근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각각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 관광객께서 오전에는 뭐 부여 보시고 오후에 공주를 오신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두 곳의 그런 문화 그런 그 행사를 다 보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백제 문화의 그 비슷한 그 기류는 뭐 부여나 제이나 이렇게 비슷하겠습니다. 비슷한데 부여는 부여 나름으로 공주는 공주 나름으로 그런 특색이 있으므로 관광객께서 좀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경연제 개최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여군과 공주시가 지금 현재 충남도와 같이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년 경연제 개최로 인한 그런 또 효율성도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외부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엄청난 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지역도 있고 활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익산 공주 부여라고 하는 뭐 기초지자체가 틀리고 광역지자체가 틀리긴 합니다만은 파이를 키워서 상생과 협력으로 서로한테 나눠지는 몫이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굳이 뭐 기초지자체의 영역을 너무 고집해서
갈등 구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자체별로 뭐 선의의 경쟁은 하지만은 백제 문화라는 공통의 그러한 그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 입장에서 어떤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지자체 나름의 그런 좁은 생각으로의 그것은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것을 살려서 광역 그 관광 개념으로 이렇게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공주시를 제가 이제 대전과 가까우니까 자주 지나다니는데 KTX 호남선역 공주역 예, 이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KTX 공주역 뭐 무슨 회의가 있어서 가보긴 가봤는데 현재는 허허벌판이더구만요.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이제 공주시와 그 인근 지역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주도적인 견인차 역할을 할 것 같은데 특히 개발 업무라든지 이런 쪽은 오 시장님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어떤 구상이 있으세요? 그 공주역은 철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16년 만에 공주에 KTX 그 공주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그 공주뿐만 아니라 동남부 충남 전역의 경제 성장 거점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KTX 공주역을 우선 첫째는 백제 관광 거점역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 구상입니다. 그 거리상으로 봐서 부여와 공주와 논산의 등거리 위치에 공주역이 있기 때문에 교통상 상계 시군에 있는 백제 문화 관광을 하기에 적합한 그런 위치에 있고 또 호남과 서울로 가는 그 교통 시간이 많이 그 단축이 되기 때문에 산업 여건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탄천 산업단단을 확장을 하고 거기에 인구 한 3만 정도의 도시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가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 여러 가지 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인구 3만이면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추진하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재원도 그렇고 그 그렇습니다. 안에 무엇을 담을지 요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훨씬 더 큰 대한민국 개발 성장 시대의 주역이었으니까 뭐 그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님 같으신 경우는 그야말로 다양한 인생 경험을 거치셨는데 이제 자녀분들이 몇이나 되세요? 셋이 있습니다. 아, 그게 아버지로서의 점수를 기대한다면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직장 생활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은 직장 생활에 이렇게 매진하다 보니까 아마 아빠로서 역할 한 60점 정도 했나. 아, 가락은 아니시네요? 가락은 한 것 같진 않지만은 이게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편으로서는 몇 점짜리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그 정도 되지 않나. 그냥 한번 이제 기회가 있으면 직접 가족분들한테 여쭤볼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들이 60점 이상을 줄 것도 같고 못 줄 것도 같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성공 여부는 자치단체장의 역량과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만 오시정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장점이 합리적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고를 추구한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직장 생활의 그러한 생활 지침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기조에서 평생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정성을 다해서 최고에 다다른다. 이게 참 가장 이상적인 직장인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하셨으니까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셨고, 대한주택공사 뭐 지금 LH의 전신이지만 지방대 출신이시잖아요. 네, 충남대학교. 예, 그런 어려움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처음부터 간부로 들어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1급까지 오른 공무원을 모시고 얘기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성공 사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청춘들이 많은 세대이긴 합니다만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도 선배로서 인생의 귀감이 될 만한 분이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젊은 청년들에게 한 말씀을 만약 들려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을 때 필요 없는 사람, 또 있으나 없으나 그냥 그런 사람, 꼭 필요한 사람,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면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그 말을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예, 이제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해서 자치단체장의 역량과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전제로 하고, 주로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인생관, 세계관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스로 리더십이라고 하면 이제 뭐 권위적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 방위명 리더십 이렇게 분류하는 분도 계셔요. 이제 공주시장으로서 본인은 권위적 모든 것을 내가 다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해야 그것이 잘 된다. 그게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직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경청해서 들으면 그 안에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질문을 만약 답을 해주신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은 후자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업무의 사안별로 전자일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업무에 따라서 앞서서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는 반면에, 많은 강경한 의견을 들어서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합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업무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잘 이렇게 혼용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뭐 역시 가장 노련하고 확실한 답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이제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질문제 지금 없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특히 공무원 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공 서열 중시하는 부분이 있고, 또 때로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발탁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 적절히 혼용을 하고 있는데, 예, 특히 이제 중하위직 인사와 고위직 인사, 뭐 과장 이상 사무관 인사는 이제 시군에서는 고위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조금 뭐 구분을 할 수도 있을 테지만,
주로 그 중하위직은 어떤 그 인사 스타일을 선호하시고, 스타일을 선호한다는 거 좀 적절치 않을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고위직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인사가 있어서 연공서열도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데, 연공서열로 하면 침체될 수 있다. 그리고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원들한테 희망을 주기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공서열과 발탁인사를 적절하게 이렇게 섞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능력은 없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또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능력은 있지만은 열심히 않는 직원보다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충성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토박이 시장이시니까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공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자원 중에 하나가 교육도시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도시 공주의 장점을 앞으로 어떻게 살려내실지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으시다면. 지금 그 공주에는 그 공주대학과 공주교육대학, 또 근처에 우리 공주시에 있었습니다마는 세종시로 편입되어서 나간 한국영상대학, 이렇게 세 개의 그 대학이 있습니다. 공주대학과 공주교육대학은 설립된 역사가 오래 긴 그런 대학입니다.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육계에 공주대나 공주교육대 출신들이 거의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주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장학제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 공주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 학생들한테는 공주의 역사, 문화, 이런 것이 자랑스러운 것을 가르쳐서 공주의 그러한 훌륭한 문화유산이 전승되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내부에서 공주대학이나 공주교육대학에 많이 이렇게 유학들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그 주거 문제라든지 교육 환경, 또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대학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데에 좀 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시덕 리더십에 대해서, 또 오시덕이 생각하는 공주시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공주시의 미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는 도시가 공주 같은 경우는 인지도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갖고 있는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도시의 품격이 중요하다. 기반 시설 하나를 해도 디자인까지도 생각하는, 또 거기에 어떤 사회적 가치를 담아낼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공주시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문화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그러면 인구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물론 이제 2030이나 도시 기본계획에서도 다루고 있겠지만, 새로운 변수가 있고 또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떠나서 좀 자유롭게만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공주시는 희망 있는 도시다라고 분명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른 여타 그 도시에 비해서 매우 훌륭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 역사유적, 교육, 농업 기반 이런 인프라들이 다른 도시에서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미래를 대비하면서 시책을 잘 펴나간다고 그러면 공주는 분명하게 행복한 도시고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종시가 생겨서 많은 부분들을 시민들이 우려하고 계시지만은 세종시가 있음으로 해서 공주 경제나 공주 발전에 상생할 수 있고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종시 때문에 우리가 피해본다 그런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주는 대한민국에서 제 기준으로 판단해서 5손가락 이내에 드는 훌륭한 도시다.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공산성이라든지 송산리 고분군이라 이런 것이지만 앞으로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곡사도 2020년 경 정도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지금 계획으로 그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그런 자산들 또 자연 환경이 차량산맥 줄기에 공주시가 위치하기 때문에 공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다른 지역 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맛도 좋고 보관하기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공주밤이 유명한 겁니다. 공주밤은 백제시대부터 유명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찾아서 시민과 같이 이렇게 노력한다고 하면 공주는 틀림없이 희망도시이고 인구도 저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확신을 가지고 시정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의 주체가 공무원을 비롯해서 이제 시장님도 그 안에 포함되고 의회 의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뭐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민관 협치, 거버넌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민 역량을 끌어내기 위한 주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이런 그 구체적인 방안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다른 도시에서도 그분이 많은 과제이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공주시에서도 공주 시민대학을 금년 후반기부터 개설을 해서 시민 역량을 키워 나갈 것이고 그 시민 리더십을 또 함양하도록 그런 교육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농업대학 또 각 그 기능별로 다양한 그런 시민 교육을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주 시민들께서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평생 교육 그 학습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그 시민 교육 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또 우리 공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참여가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 옳거든요.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할 것이고 예측도 가능한데 예를 들면 주민 참여 예산제라든지 또 아니면 인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제도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공주시에서는 어떤 방안이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주민 예산 그 주민 참여 예산제 이거 시행하고 있고요. 또 예산 설명회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그 각종 위원회에 많은 그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해서 약 한 80개 위원회에 우리 시민들이 한 1000여 분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다양하게 시정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있고 시민 의견들을 들어서 시책을 결정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그 시골 읍면동 그 리까지 그런 의견들이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 장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오시덕 시장께서 오랜 세월 공인으로서 또 뭐 야인으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교류하고 있는 뭐 직장 동료가 됐든 뭐 고향 친구가 됐든 그분들을 꼽는다면 몇 분 정도나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꼽아보진 않으셨어요, 친구분들? 아니, 꼽아보진 않았는데, 예. 뭐 학교 동창들, 예. 그다음에 이제 직장 동료들 해서 많은 그 분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전화기가 꽉 찼습니다. 아, 그렇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건강관계 물으시는데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우나와 헬스를 평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 마치고 업무 마치고 들어가면은 약 1시간 정도는 꼭 걷습니다. 그리고 틈이 있으면은 등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연세야 뭐 공개돼서 다 아시는 상황이고 본인의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 연령, 체력 연령은 몇 살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50 후반 정도 예,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제가 옆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서도 이 청년의 그 에너지를 제가 느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역량이 지방자치의 성공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전제하에 오시덕 공주시장과 함께 지방자치의 이무저무에 대해서 공주시의 이무저무를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은 지역의 중요한 현안과 이슈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주 시민 또 인접 대전 시민, 세종 시민들에게 충남 도민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우리 공주 시민 여러분, 공주는 희망 있는 도시입니다. 공주에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이 열심히 하면은 우리의 후손들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공주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공주는 백제 시대부터 지금까지 충청 지역의 수구도시로서 많은 역할을 해왔고 그러한 문화와 역사 이런 것들이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잘 그것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 충청 도민들께서도 사랑하시겠고 인근에 있는 대전시나 세종시, 천안시 등 가까이 있는 인근 도시에서도 공주를 더욱 많이 사랑하고 찾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오셨을 때 편안하고 즐거운 그러한 일정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잘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주로 많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희망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오시덕 공주시장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